오늘은 국어 어휘 능력, 어휘 능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상한 스쿨 장유연 선생님입니다. 일단 국어에서 여러분들이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어휘 능력을 높이는 게 왜 어려운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어의 어휘 능력을 높이기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영어랑 좀 비슷한데요. 언어의 그 단어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어를 매일 뭐 100개씩 외운다든지 30개씩 외운다든지 하는 것처럼 국어도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국어 단어를 30개씩 외우는 친구들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해보진 않았고, 근데 그런 수준의 노력이 우리들 국어도 필요하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30개씩 외우지는 않아도 우리가 뭐 한 30개씩을 좀 기억하고 인지하고 찾아보고 하는 노력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의 어휘력이 되는 것 같아요. 요번에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만보를 하루에 걷는 걸 이제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만보를 못 걷기도 하고, 만보를 걸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망중한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망중한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쁜 가운데 약간 틈을 내서 한가로움을 느끼는 거,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좀 제 글을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하셨던 분도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그 수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단어가 많이 보였는데 요즘에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단어가 그 생소하게 느껴졌다면 아마 바로 한자어를 기반으로 한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휘가 이제 그 처음에는 어렵지 않다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 순간은 한자를 기본으로 해서 쓰이는 단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자는 우리 국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죠. 그래서 중학교 정도만 돼도 벌써 시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한자 때문에 턱턱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께서 선생님들이 그 시험을 보는데 시험 감독관을 붙잡고 지금 다른 과목의 선생님인데 이게 그 사회 문제를 풀 때 나왔던 지향과 지양이 이 차이를 몰라서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감독을 하는 선생님도 정말 대략 난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어휘인 것 같지만 지향은 그걸 이제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의미라면 지향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 네, 그런 것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의 발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완전히 엉뚱한 답을 고를 수가 있죠. 그래서 한자에 대한 이해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한자 어휘력을 또 높이기 위해서는 나만의 한자 노트도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뭔가 내가 전부 다 새로 만들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좀 어려움을 많이 느낄 거예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어떤 게 중요한가. 그러면 시중에 가시면 중학생을 위한 한자 어휘력 관련된 책들이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는데요. 그런 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보시면서 그걸 가지고 노트화를 시키고 거기에 플러스 교과서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봤던 잡지, 독서 잡지라든지 그리고 내가 봤던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나만의 것을 만든다면 굉장히 훌륭한 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노트는 여러분들의 그 일종의 기록, 학생분 여러분들의 기록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그걸 좀 켜켜이 이렇게 쌓아가고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죠. 아, 이런 단어도 있었지? 내가 까먹었던 게 이런 거였지? 아, 지난번에 시험에 지향과 지향이 나왔는데 내가 헷갈렸었지? 이러면서 그걸 이렇게 좀 자주 본다면 매일 30개씩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굉장히 익숙해지겠죠. 그리고 그런 단어를 거기에서만
뭐 이렇게 기록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좀 활용해 보는 거죠. 글을 쓸 때도 활용해 보고요. 말을 쓸 때도 활용해 보고요. 그러면 입에 탁탁 붙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해본 단어와 활용을 해보지 않은 단어는 나의 뇌가 인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좀 다양하게 활용해서 대화를 하려면 일단 나만의 어휘장이 필요하고 그 어휘장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그런 어휘를 쓰면 아마 사람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어휘를 쓴다고? 이런 단어를 또 써서 문장을 쓴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쓰기 능력 플러스 또 어휘력, 문해력, 또 소통 능력 이런 걸 전반적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를 잘하는데 왜 한자가 필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그 문화권이 한자 문화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어휘가 우리나라 어휘와 다르죠. 북한의 어휘는 한자를 거의 이제 순우리말로 많이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바꿔진 어휘들도 있지만 특히 뭐 일본식 한자 같은 경우는 또 많이 그 표현이 순화가 되기도 했지만 예전부터 계속 사용해 와서 또 한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굉장히 전문적이고 세분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바뀌지 못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 꿈이 법조인이 되는 거다. 법 계열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 한자는 필수입니다. 선생님의 친구가 변호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법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한자라 그래요. 그 법 조항들이 다 이렇게 한자로 써 있어서 그걸 공부하는데 한자 실력이 너무 중요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찾지 않는 그 한자 사전이 옛날에는 뭐 오편이라는 말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즘에 뭐 자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걸 많이 찾으면서 진짜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한자를 많이 알고 있으면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이런 부분도 염두에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